지난달까지 2억 1,200이고 어제 계약 들어간 거 하고 저는 올해는 3억으로 클로징 목표. 근데 거의 지금 현재 한 90% 했다. 9 to 10 막 이렇게 일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받는 월급과 내가 엔잡으로 해서 주말에만 아니면 퇴근 이후에 하는 그 소득과 비슷해지니까 굳이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나? 내가 회사를 나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남들이 약간 그걸 왜 해? 이제 이건 못해. 이런 일들에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고민해서 찾은 건 뭐냐면 나답게 살기 위해서는 4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안녕하세요. 자주맘으로 활동하고 있는 삼성생명 GFC 문주은이라고 합니다.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주맘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 본업은 삼성생명 GFC로 이제 자산가분들 그리고 기업의 대표님들 자산 컨설팅, 증여 상속, 가업 승계 컨설팅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네, 저주맘 일단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일단 개인적인 소개 한번 해주시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자본주의 워킹맘이라는 닉네임으로 네이버나 이제 그 인스타그램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주맘 그리고 현재 삼성생명에서 근무하고 있는 문주은 팀장입니다. 일단은 오늘 이렇게 그 100억 원도 자본주의 성장한 이야기에 이제 출연을 해주셨는데 출연을 이렇게 또 결정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지금 다양한 엔잡들도 유행하고 그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직장 다니다가 지금 퇴사하시는 분들 많고 이런데 제가 최근에 직장생활 17년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다양한 사업을 벌리고 이제 도전했던 기간 1년 그리고 제가 새롭게 제 본업을 찾은 지금 이렇게 보니까 제가 20년 동안 제 본업을 찾기 위해서 우여곡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 본업을 찾을 때 어떤 점이 중요한지 말해주고 싶었어요. 본업이 바로 서야 내가 바로 서고 내가 바로 섰을 때 투자도 잘 할 수 있고 가족도 잘 이제 화목하게 될 수 있고 이런 걸 깨달으면서 이제 본업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싶어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에 원래 지금의 일을 하시기 전에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 저는 원래 이제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17년 동안 일을 했고요. 그리고 퇴사를 하고 나서 제가 하고 싶었던 돈 버는 일에 도전을 했어요. 제가 퇴사를 2023년 12월 31일 날 했고, 그러니까 작년 1월 1일자로 퇴사를 하고 정말 돈이 된다는 모든 일을 도전했어요. 그 당시에 유행했던 에어비앤비, 그리고 고시원, 그리고 이제 밀키트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는 다들 사업병이 걸리거든요. 특히 이제 저처럼 욕심이 많은 사람들은 내 일을 하고 싶다, 내 사업 하고 싶다 이런 사업병이 걸려가지고 퇴사하자마자 이제 명예퇴직이죠. 퇴사하자마자 퇴직금 털어가지고 정말 돈을 쫓아서 다양한 일을 해봤는데 제가 6개월 정도 그런 일을 해보니까 이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인생에서. 돈을 어떻게 버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든 일을 정리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일을 해야 자아실현도 되고 돈도 벌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2달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고 좋아하고 돈이 되고 남에게 도움이 되는 일, 이 교집합을 찾으려고 했는데 그 당시에 저한테 이제 조언을 주신 지인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한테 강의를 해보라고. 자주맘은 강의를 잘하니까 강의가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달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강의가 맞는 것 같으니까 강의를 한번 해봐라 해서 제가 원래 직장인일 때부터 법인 강의를 했었어요. 제가 셀프로 법인을 설립하고 투자하고 운영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세금 관련해서도 절세 포인트 가족 법인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 본격적으로 법인 강의를 해볼까 해서 제가 이제 자료 조사를 했어요. 왜냐면 강의를 하려면 이제 종이책을 발간하는 게 홍보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준비하면서 깊은 내용의 자료 사례집을 보면 삼성생명 GFC라는 출처가 계속 나와서 제가 찾아왔죠. 그러면 삼성생명 GFC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겠어요? 네네네. 삼성생명 GFC는
삼성생명하면 떠오르는 게 이제 보험이잖아요. 근데 FC가 우리가 흔히 만나는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이에요. 파이낸셜 컨설턴트라고 해서 보험을 설계해 주시는 분. 그런데 앞에 G가 붙으면 그룹이라고 해서 기업 대상으로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하시는 분들이 GFC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기업 보험이다. 그러면 뭔가 되게 대단한 그런 계약이라고 생각하시지만 그냥 일반인들이 하는 건강보험을 법인이 계약을 하고 법인이 보험료를 납부하면 법인 계약이에요. 법인도 사실은 그 안에 다 이제 임원분들, 임직원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다니던 회사를 다녀도 다 법인 계약에 보험이 있어요. 예, 실비보험도 단체보험이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임원직 분들만 들 수 있는 별도의 보험들도 있고, 그래서 뭐 법인 보험이 특별한 게 아니고 법인이 계약자인 경우를 저희가 법인 계약이라고 해요. 지금 하시는 업 전에 외국계 제약회사에서 다니시다가 지금 삼성생명 GFC로 이제 이직을 하시게 됐는데 지금 이직을 하신 지 얼마나 되셨고 지금 성과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2년까지 일을 하고 지금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거는 2023년 9월부터 시작했어요. 근데 9월 한 달은 이제 교육받는 기간이었고 10월부터 일을 시작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지금 1년 한 13개월 정도 됐구나. 13개월. 만 13개월 정도 됐어요. 성과는 제가 원래 여기 와서 목표했던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제가 잘하는 거는 영업이고 좋아하는 것도 사실 영업이에요.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 만나는 거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데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돈이 되느냐 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 연봉이 1억이 넘었거든요. 그때도 한 1억 3천에서 1억 5천 사이 받았는데 연간으로 토탈 소득을 보면 근데 제가 그래서 처음 이제 이 직업을 바꾸고 나서는 1년 동안은 그래서 전 직장만큼만 벌자. 이제 1억 5천 정도만 목표했는데 지금 현재 스코어로 이제 전 직장보다 2배 정도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블 성장 첫 해부터 했고 이제 내년부터는 또 계속 지금 기준으로 계속 더블 성장해야죠. 일반적으로 그냥 보험 GFC의 수익 구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저도 좀 궁금할 것 같거든요. 수익 구조는 그냥 수수료 100%예요. 네, 수수료. 보험 계약이 체결되면 그 보험 계약의 수수료가 100%. 네, 그러고 이제 뭐 직장을 다니면 제가 이제 영업사원이었으니까 영업사원 뭐 지점장이었지만 이제 회사에 소속된 영업사원들은 뭐 내가 매출이 얼마든 정해진 월급을 받는 거죠. 뭐 일종의 이제 인센티브도 있지만 인센티브는 크지 않아요. 네, 인센티브 잘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크게 안 나요. 네, 총 급여를 보면 제가 직장 생활 다녔을 때 그게 굉장히 답답했는데 내가 하는 만큼 버는 게 아니라 월급이 정해져 있으니까. 네, 근데 보험회사는 내가 하는 만큼 가져가요. 내가 계약이 아예 없다? 영원. 네, 대신에 이제 회사를 다니면 좋은 게 이제 안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영업에 필요한 비용들을 다 회사 법인카드로 지원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GFC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영업 활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다 자기 급여에서 쓰는 거니까 이제 다르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뭔가 월급은 다 내 돈이지만 이 GFC의 이 소득은 전체가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제 고객분들한테 한 3분의 1은 가는 것 같아요. 현재 고객 그리고 미래 고객. 네. 그러면 17년 동안 제약회사를 다니셨다가 퇴사하셨다고 했는데 퇴사를 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그 전부터 회사 다닐 때부터 이제 엔잡이라고 흔히 얘기했던 제가 블로그도 운영하고 있었고 개인 뭐 강의도 하고 있었고 뭐 상담 그리고 뭐 고시원도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다양한 엔잡을 막 돈을 벌어야겠다가 아니라 되게 자연스럽게 하게 됐어요.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블로그에 제가 솔직하게 뭐 법인을 설립하고 이제 세금 때문에 설립을 했는데 설립하고 운영하고 이런 이야기들 쓰고 투자하는 이야기를 쓰니까 누가 저한테 그때 전자책을 한번 써보라고 해서 크몽의 전자책을 그냥 블로그 내용을 편집해서 올렸는데 그게 정말 많이 팔렸어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전자책을 구매하신 분들이 상담을 요청해서 상담을 진행하고 상담을 받으신 분들이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자연스럽게 시작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엔잡이 됐던 것 같아요. 그 당시는 엔잡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자연스럽게 엔잡이 되면서 회사의 소득이 월급이 그렇게 나한테 크지 않다라는
예, 그런 생각이 먼저 있었고, 그러면 이제 내가 회사를 다니는 이유가 그 당시에는 내가 9 to 6 일을 하고 9 to 6 그 이상을 일을 했죠. 관리자였기 때문에 지점장이면 더 이제 회의 시간이나 뭐 이런 준비 시간이 길어서 사실 9 to 6가 아니라 9 to 10 막 이렇게 일할 때가 많은데, 그렇게 일을 했는데 받는 월급과 내가 엔잡으로 해서 주말에만 아니면 퇴근 이후에 하는 그 소득과 비슷해지니까 굳이 내가 회사를 다녀야 되나? 내가 회사를 나가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결정적으로 제가 되게 좋아하는 대표님이 있는데, 그 대표님이 그 건물 투자로 사업도 크게 하시고 건물 투자도 굉장히 잘 하시는 대표님인데 제 롤모델이었어요. 제가 직장인일 때. 그래서 한번 이제 우연히 만나서 그 대표님한테 대표님 이제 직장인들도 대표님처럼 투자하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그 대표님이 되게 단칼에 아니요, 직장인은 안 되죠. 그러면서 저한테 자주마님은 퇴사하세요. 퇴사해도 되게 잘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되게 큰 용기를 내는데 도움이 됐거든요. 근데 퇴사하고 나서 이제 제가 막 돈이 되는 모든 일에 도전하고 나서 이제 힘이 들 때 그 대표님이 저한테 말씀해 주신 게, 자기가 지금까지 사업하면서 많은 직원들을 고용해보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지만 직장인한테 퇴사하라고 한 게 제가 처음이래요. 잘할 것 같아서. 그러면 많은 직장인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의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많죠. 자주맘님이 생각하셨을 때 적어도 내가 직장 생활했을 때 어떤 퇴사 기준을 좀 말씀해 주실 수 있다면? 퇴사 기준은 내가 정말 잘하는 게 있고 명확하게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게 있다. 근데 이 두 가지가 돈이 된다. 테스트를 해봐야죠. 저처럼 엔잡으로 그냥 소액이라도 돈을 벌어보고 이 시장이 정확하게 있다 하면 나와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직장 생활하면서 그 근로소득 이상의 그만큼의 돈도 한번 벌어봐야 된다는 거고, 그 돈은 뭐 그때는 그렇게 크진 않아도 그래도 지속적으로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다. 시장을 발견하면 빨리 나오는 게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월급 이상을 벌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걸 깨달으면 이미 진입자들도 많이 들어오거든요. 제가 느꼈을 때 고시원이 약간 그랬어요. 근데 제가 그거는 좋아하거나 잘하는 일은 아니지만, 제가 그때 남들이 약간 그걸 왜 해? 이제 이건 못해, 이런 일들에 사실 기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고시원이 약간 그랬어요. 그거는 제가 좋아하고 잘하는 일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기회가 있는 그 곳이었는데, 본인들이 봤을 때 근데 뭐 고시원 일도 지금 하고 계시지만 뭐 숙박업이 나한테 맞다, 그리고 뭐 이렇게 운영하는 게 나한테 맞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하셔도 되고. 근데 저는 제가 드리고 싶은 그거는 본업을 찾는 거잖아요. 내 사업을 하는 건. 가장 중요한 건 나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 걸 먼저 찾아야 돼요. 근데 내가 잘하고 좋아하는데 돈이 안 돼. 그러면 당연히 직장 다니면서 해야죠. 지금까지 그 부동산 투자한 이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부동산 투자는 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2010년도 이때는 이제 상가, 오피스텔 위주로 투자를 했고, 2017년부터 이제 아파트 투자했고, 2019년부터 지방 분양권 뭐 이렇게 투자했고, 그리고 그렇게 다 투자를 하다가 정부 규제가 너무 심해서 이제 2020년도에는 양도소득세가 중과가 굉장히 많이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포트가 9개 뭐 부동산, 그러니까 뭐 아파트, 그다음에 분양권, 뭐 입주권, 뭐 다양하게 포트가 있었는데, 그걸 다 정리하고 이제 강남 아파트를 가자, 그런 결단을 내렸는데, 사실 그 선택을 하기까지 굉장히 혼자 고민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면서 유료 상담, 유료 강의 굉장히 많이 들었고, 근데 제가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내가 다주택자를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내가 똘똘이 한 주택으로 갈아탈 것이냐의 그 결정은 본인이 해야 돼요. 네, 그건 답이 없어요. 왜냐면 이 모든 선택에는 기준이 내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뭐 이게 더 오를 것이다, 뭐 이게 더 나을 것이다, 그거는 이제 그 시점에 대한 거지. 왜냐면 투자라는 거는 보통 5년, 10년을 이제 내다보고 해야 되는데, 내 마음도 5년 뒤, 10년 뒤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혼자 엄청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다주택을 유지하면서 자산의 크기를 키울 것인지, 아니면 똘똘이 한 주택을 그냥 갈아탈 것인지. 근데 제가 그때 똘똘이 한 주택을 갈아타자라고 결심했던 거는, 제가 원래 부동산 투자를 새롭게 시작했던 거는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을 이제 제공하고자,
좋은 데서 키우자 이런 거니까 그래 내가 투자로 강남 아파트를 갈 수 있는 돈을 벌었으니까 가는 게 맞다. 처음 내가 하고 싶었던 목표에 집중하자 해서 다 정리하고 정말 중과세 78%까지 내고 정리하고 세금을 그때 엄청 많이 냈는데 갈아타고 나서 엄청 후회했어요. 2020년 겨울에 갈아타게 하고 이제 3, 4년 동안 엄청나게 부동산도 올랐지만 제가 이제 그 반포에 있는 입주권을 샀는데 입주권을 사면 그 현금을 그냥 묻는 거예요, 땅에. 근데 제 전 재산을 5년 동안 땅에 묻고 아무것도 못 하니까 아, 내가 잘못된 투자를 했네 이랬는데 올해부터 갑자기 반포 아파트가 막 오르면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투자에 조예가 깊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네. 그러면 그때 이제 부동산 다주택을 정리하시고 이제 모아서 반포 아파트 이제 입주권을 사셨는데 네. 그 당시 금액이 23억이요. 지금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지금 한 45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추가 분담금까지 하면 이제 이게 내년 6월 말에 입주거든요. 근데 내년 말 6월 말 입주하면 저는 예상 가격을 50억 정도 보고 있어요. 네. 주변 시세 봤을 때 50억은 무난하게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입주권은 대출이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대출 없이 사야 되고 모두 현금으로 사야 돼가지고 뭐 순자산은 뭐 다른 재산도 있으니까 더 그 이상이겠지만 저는 이제 그 순자산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내 목표 계속 이제가 중요한데 저는 이게 뭔가 잃었다 이런 기분은 없고 뭔가 늘 아쉬워요. 내가 그때 그거 하지 말고 압구정 갭투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 그리고 차라리 그냥 반포 대형 갭투를 하고 건물을 레버리지 할 수 있었던 돈이에요. 그 당시에 그 23억은 정말 다양한 투자를 선택할 수 있는 투자였는데 제가 전문 투자자가 아니고 아이 엄마였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저한테 그렇게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이 쟤는 투자자가 아니다. 어떻게 저렇게 세금을 많이 내고 그걸 다 털고 하나로 뭉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걸 땅에 묻는 입주권 투자를 하다니. 네, 되게 굉장히 바보 같은 투자죠. 5년 동안 그 투자금을 뭐 건들 수가 없으니까 레버리지가 안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제가 원래 부동산 투자를 했던 목적도 이제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키우는 거. 그래서 입이 벌어지는. 왜요? 네? 입주권 투자 딱 하고 나서 결국 5년 뒤에 이제 100% 이상 된 거잖아요. 네, 근데 네. 근데 저는 늘 2배 오를 수 있는 투자만 했어요. 제가 그 입주권을 23억에 샀던 이유는 세금을 많이 냈지만 이거 23억에 사면 입주할 때 46억은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샀거든요. 네. 근데 그 시기가 좀 빨리 왔죠. 자주맘님이 지금까지 걸어오는 길 중에 좀 힘들었던 스토리가 있다면? 제가 워킹맘이잖아요. 제가 워킹맘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왜냐면 제가 20대 28에 첫 아이를 낳고 32에 둘째를 낳는데 그때 20대 30대는 다 성장해야 돼. 나도 성장해야 되고 애도 키워야 되고 투자도 해야 되고 막 이러니까 이 성장할 일이 막 많은데 시간은 그냥 24시간이잖아요. 내가 아무리 잠을 줄여도 성에 안 차요. 그리고 애기는 계속 울고 대화도 안 되고 막 이러니까 저는 진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시간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20대 30대니까 당연히 아무리 세일즈 퍼포먼스가 좋아도 당연히 매니저 안 시켜주죠. 근데 그때는 막 매니저를 왜 안 시켜줘? 나 이렇게 퍼포먼스 좋은데 막 이러면서 너무 막 혼자 억울한 게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당연히 20대 30대는 아무리 퍼포먼스가 좋아도 매니저를 할 수 없어요. 사람을 포용하는 것도 다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30대는 진짜 많이 울었어요. 차 안에서. 퇴근하면 내가 쉬는 시간은 차 안에서 혼자 운전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퇴근해서 이제 아파트 들어가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이제 올라가면 이제 30분 동안 쉰 거고 올라가면 다시 출근이에요. 애들 봐야 되니까. 그러면서 진짜 퇴근하기도 싫고 출근하기도 싫고 근데 어디 뭐 도망갈 데도 없고 막 이런 생활이 30대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막 또 남편은 또 투자 반대하고 대출 싫다고 하고 이러는데 막 혼자 투자하고 막 밤잠 안 자면서 세금 계산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그 고통이 있어야 성장이 있더라고요. 지금 20대, 30대 워킹맘
그리고 워킹데디들한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20대, 30대 워킹맘, 워킹데디 분들 힘든 시기는 지나갑니다. 아이가 10살이 되면 더 이상 엄마 아빠의 손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부터 엄마 아빠의 돈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힘든 시기지만 그때를 즐겨야 돼요. 왜냐면 아이가 엄마 아빠를 찾는 시기가 길지 않더라고요. 특히 남자 아이들 같은 경우 제 아들이 운동하는데 운동하니까 더 집에 늦게 들어오고 아침 일찍 나가고 주말에도 훈련 가고 이러니까 아이를 눈에서 이제 직접 볼 수 있는 시간이 엄청 적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아들이 중3인데 아들을 만나면 반가워요. 집에서. 그런 시기가 곧 와요. 그래서 맨날 나한테 놀아달라고 하고 맨날 나한테 붙어있고 엄마랑 같이 자자고 하는 그 10년이라는 그 짧은 시간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어쨌든 결혼을 했잖아요. 결혼을 투자했을 때 그 부부끼리의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신 분도 계실 거고, 네, 또 투자를 또 원하시는 분도 계실 건데 부부의 의견차가 존재하면 투자를 내는데 속도가 조금 더딜 것 같은데 자주마님도 그런 걸 좀 겪으셨는지. 엄청 겪었죠. 저희 남편은 완전히 자본주의 아니고 이제 조선시대 성리학을 사는 사람인데 지금도 굉장히 대출 싫어하고 이자 내는 거에 대한 약간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투자는 저 혼자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말 있잖아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일단 자산은 빨리 가야 돼요. 누군가 스타트를 해야 돼요. 혼자 하세요. 혼자. 누군가를 설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면 이거는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가 벌어져요. 일단 혼자서 하고 싶은 사람이 빨리 달려야 돼요. 그러면 그 파트너는 어느 순간 옆에 와 있어. 그러면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먼저 속도를 내야 돼요. 옆에 사람 설득하지 말고 혼자서. 설득해서 이거 투자하자 이거 아니고 일단 혼자 해라. 혼자 해서 속도를 낸 다음에 이제 옆을 쳐다보면 자동으로 따라와 있어요. 멱살잡이. 근데 사람의 성향은 변하지 않는다. 뭐 저희 남편이 제가 투자해가지고 강남 아파트를 샀다고 한들 제가 압구정을 다시 갈아타겠다 했을 때 그래 가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대출이 얼만데 어떻게 갚을 건데 막 저한테 이제 얘기하니까 이제 얘기 안 하죠. 그냥 매수하고 얘기하려고. 자주맘님의 그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원칙이 있다면? 제가 좋아하는 거는 이제 여기 성장이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도 도전, 성장, 성취거든요. 저는 이 세 가지 키워드를 되게 좋아하는데 성취하기 위해서는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도전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로운 거 도전하면서 이제 제 인생을 만들어가는 거죠. 저는 이제 인생이 뭘까, 인생의 성공이 뭘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어요. 돈에 있을까? 아니면 정말 자아실현이라고 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잘하는 일 이런 거에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짧게 살았지만 생각하는 건 나답게 사는 게 성공인 것 같아요. 나답게. 근데 나답게가 뭐냐면 내가 좋아하고 잘하고 이런 일들을 정말 자유스럽게 할 수 있는 사람 몇 안 돼요. 사실 제가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술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돈도 좋아하고 일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만약에 되게 보수적인 남편을 만났거나 아니면 돈 많은 사람 만났으면 저를 이제 이렇게 자유롭게 냅두지 않았겠죠. 근데 저는 살다 보니까 저희 남편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되게 이제 돈 욕심도 없고 나랑 너무 반대인데 왜 나랑 잘 맞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를 저답게 살 수 있게 냅두는 게 되게 커요. 근데 저는 그래서 되게 행복하거든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나답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굉장히 많이 알아가야 되는데 알아가기 위해서는 많은 걸 도전해 봐야 돼요.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고민으로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가 어려워요. 많이 실행해 봐야 되고 실행해서 이게 아프다. 나는 이거 괜찮네. 나 이거 되게 좋네. 이거 남들 좋다고 하면 별로네. 이런 거. 저는 명품이 별로예요. 차도 별로 이제 남들이 그 효용 가치가 별로 저한테 없더라고요. 근데 저는 뭔가 도전을 하고 뭔가 성장하는 느낌이 있을 때가 너무 기분 좋아요. 사람들이 제 블로그나 인스타 보는 것만으로도 지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저는 이게 나답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제 인생의 철칙은 나답게 살자.
2030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많이 부딪히고 그쵸? 해봐야 되는 예, 돈도 많이 써봐야 내가 어디에 돈을 썼을 때 가장 기분 좋은지. 저는 술에 쓸 때 제일 좋아요. 남들은 술값이 제일 아깝다고 하는데 저는 좋은 술 마실 때 제일 좋아요. 자주맘 문준에게 성장이란 저는 아까도 방금 얘기했지만 도전이라고 생각해요. 실행. 실행해야 성장할 수 있다. 그리고 성장은 언제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는데 죽을 때까지. 내 인생이니까 내 인생 여정 동안에 끊임없이 성장하는 거. 그게 자주맘 문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인생은 유한하니까 우리가 도전할 수 있을 때 빨리 도전해보고 나를 빨리 찾는 게 성공의 키포인트라고 생각해요. 나에게 성장이란 도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죽을 때까지 도전하고 성장하는 게 저는 그게 인생이라고 생각합니다.